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제를 말로 꺼내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한데 막상 누군가에게 말로 표현하려니,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라고 밖에 못하는 경우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단순히 말하는 법이 아닙니다. UCLA 연구진이 발견한 뇌과학적 사실과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통찰을 바탕으로 감정을 정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수십 편의 심리학 서적을 연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내용은 그냥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는 놀라운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정은 마치 안개 같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손으로 잡히지는 않죠. 그 안개 속을 걷다 보면 길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경험해 보셨나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나고 난 후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는 상황, 친구와 다투고 난 후 뭔가 답답하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감정 속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안개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그 감정을 밖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내가 가진 것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감정을 다루는 출발점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신의 시선으로 나를 본다고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망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즉 제3자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내가 감정 그 자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우울해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우울 그 자체가 된 상태이고요. 나는 화가 나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분노 그 자체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발짝만 물러서면 그 감정을 관찰하는 나가 존재하게 됩니다. 나는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우울감을 관찰하는 나가 있는 거고요.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분노를 관찰하는 나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단순히 말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강한 감정 상태에서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전두엽의 합리적 사고 기능은 상대적으로 억제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에 휩쓸렸을 때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관찰하고 명명하는 순간 뇌의 활동 패턴이 바뀝니다.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되고 편도체의 활동은 줄어듭니다. 이때부터 감정의 에너지는 줄어들고 이해의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요, 짜증나요, 너무 화나요. 이런 말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너무 막연하죠. 감정을 정리하려면 먼저 문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막연한 표현들을 봅시다. 불안해요, 짜증나요, 우울해요, 화나요. 이것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나는 내일 발표회에서 실수할까봐 불안해요. 나는 내 생각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짜증나요. 나는 최근 성취감을 느끼지 못해서 무기력해요. 나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화가 나요. 보세요. 말을 구체화하면 감정은 분해되고 문제는 해결 가능한 형태로 바뀝니다. 막연한 불안감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 발표 실수에 대한 불안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UCLA의 매튜 리버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편도체 활동이 최대 50%까지 줄어들고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정서 라벨링, 영어로 에펙트 레이블링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나는 지금 화가 난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뇌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효과가 말로 표현할 때뿐만 아니라 글로 쓸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기 쓰기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 심리 상담이 왜 효과적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사가 뭔가 특별한 조언을 해주거나 마법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 상담이 효과적인 이유는 상담사가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꺼내며 스스로 정리하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힘드시겠어요가 아니라 그 감정이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졌나요? 괜찮아질 거예요가 아니라 그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달려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의 공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즉시 반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은 바로 이 공간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과 반응 사이에 잠시 멈춤표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잠깐의 멈춤이 전혀 다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상사가 여러분의 업무를 비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각 반응한다면, 뭐라고?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한 후에 반응한다면, 나는 지금 자존감이 상처받았다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 피드백에서 배울 점이 있는지 찾아보자. 이렇게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연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감정에 휘둘려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많았는데 이 방법들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10분씩 내 감정을 말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말로 내뱉지 못할 땐 글로 적어도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나는 왜 이 상황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이 불안감의 뿌리는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감정은 항상 몸의 반응을 동반합니다. 불안할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짧아집니다. 화날 때는 목과 어깨가 경직되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다. 슬플 때는 가슴이 무거워지고 목 안쪽이 메어옵니다. 나는 지금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현재 느끼는 감정이 과거의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지 탐구해 보세요. 이 무력감은 언제부터 느껴왔을까? 비슷한 상황에서 항상 이런 반응을 보였나? 이 패턴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모든 감정에는 나름의 기능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안은 준비하라 또는 주의하라는 신호이고, 화는 경계를 지켜라 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슬픔은 상실을 받아들이고 치유하라는 신호이고, 기쁨은 이 경험을 기억하고 반복하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상사의 비판을 들었을 때는 나는 지금 자존감이 상처받았다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 피드백에서 배울 점이 있는지 찾아보자. 라고 말해보세요.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나는 지금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도움을 요청해보자.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나는 지금 오해받았다고 느껴서 속상하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연인과 다퉜을 때는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좌절되어 화가 났다. 내 마음을 차분히 전달해보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세요.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나는 지금 내 선택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답답하다. 하지만 부모님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보세요. 어떤가요? 같은 상황도 말로 표현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첫 단계는 나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수록 감정은 다뤄질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문제를 구체화할수록 감정의 흐름은 잔잔해집니다. 말은 선택의 공간을 만듭니다. 감정의 어휘가 풍부할수록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일상에서의 꾸준한 연습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이 작은 도구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는 폭군이 아니라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듣고 현명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감정을 다루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감정이 복잡했다면 그 복잡함을 말로 풀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알아차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와 방향 없는 삶이 힘든 이유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면서도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방향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정 정리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 평안해지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